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신 일주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사주는 글자를 암기해서 보는 것보다 자연의 현상들로 이해할 때 더 빨리 사주가 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암기보다는 이해가 더 중요하고 글자보다는 자연과 더 친해져서 자연의 현상에서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리는 일주로는 모든 기초가 완벽하게 끝나고 공부해야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내 사주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주로는 일주만 놓고 보았을 때의 경우이고 사주 명식 전체를 잘 살펴야 정확합니다. 일주로 사주를 풀려고 한다면 맞지 않습니다. 이 점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경금일간의 마지막 경신일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경신일주는 일지 배우자 자리에 비견인 신금을 깔고 있는데 12운성으로는 걸록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금, 지장간 속에는 인성인 무토, 식상인 임수, 비겁인 경금이 들어 있습니다. 인성인 무토는 12운성으로 병지, 식상인 임수는 장생지, 비겁인 경금은 일지 경금과 같으니까 같은 걸록에 좌하고 있습니다. 매번 말씀드리는데요. 천간지지의 글자들을 글자가 아닌 여러 가지의 물상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금을 물상으로 살펴보면 설이나 우박, 칼, 도끼, 그리고 커다란 바위 등으로도 보고 가공되지 않은 무쇠와 같은 철광석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경금하면 가을의 서리와 같은 숙살지기의 강한 기세와 개혁, 혁명, 충돌, 반항심, 의협심, 고집 등이 강하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경금은 의리와 정의감, 강직함도 있는데 융통성이 부족하고 차가운 면도 있어서 어떤 일 앞에서는 냉철하게 사생결단을 하듯이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야당 성향과 리더십이 있어서 노동조합과 같은 조직에 몸을 담고 변혁을 위해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너무 단호하고 바른 말을 잘 하기도 해서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일지 신금은 산명통에서 명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도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번화한 대도시를 말하는데요. 대도시처럼 화려한 면도 있지만 신금을 신고성 또는 천고성이라고 해서 일지에 신금을 놓게 되면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지 신금은 현침이라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업상 대체하는 직업을 갖지 않는다면 아플 수도 있습니다. 경신일주는 신금이 걸록에 놓이면서 천간지지가 같은 오행인 간여지동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걸록에 놓이면 생각이나 행동이 아주 반듯한 사람이고 일주가 간여지동이라면 내가 주도해서 이끌어가야 하고 어떤 일이든지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한치 양보가 없다 보니까 간여지동을 놓게 되면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강하다 보니 직업도 군인, 경찰, 스포츠 선수 등과 같이 센 직업들이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금 자체가 아주 강한 것을 상징하는데 일지의 경금과 같은 신금을 놓았으니 경신일주는 아주 단단한 바위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백절불굴의 강인함을 나타내고 결단력, 추진력이 대단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경신일주는 또 총과 칼의 의미도 있어서 총칼로 제압하고 불의에 대항하는 정의감과 의협심이 있는데 변혁의 의미가 있을 때는 혁명가적인 상징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번 꽂혀서 어떤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앞뒤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저돌적이고 무모한 면이 있습니다. 명조가 잘 구성이 되어 있다면 큰 조직의 리더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하다면 조직 폭력이나 건달처럼 지나친 만용을 부리는 사람으로 되기 쉽습니다. 이렇게 너무 강한 경신일주는 자만심이 넘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면이 있어서 주위 사람들과 마찰로 시비가 자주 생길 수 있으니까 유연성과 부드러운 말투 사용이 필요합니다.
일지 신금은 현침살에도 해당이 되는데 천간의 갑신 그리고 지지에 묘, 오, 미, 신 이렇게 6개의 글자가 모양이 뾰족한 바늘처럼 생겼다 해서 현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바늘, 침, 칼, 가위 등을 의미하고 일주 기준으로 두 개 이상이 있으면 영향을 받는데 사주 내에 현침이 있게 되면 성격이 섬세하기도 하고 예민하고 다혈질적인 면도 있습니다. 침 또는 주사나 수술 시 사용하는 칼을 다루는 의료계 종사자들이 많고 의상 쪽의 직업에도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고 비판적인 말로 글을 쓰는 비평가나 논평가들도 많습니다.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지 신금은 비견이면서 12운성으로 걸록이고 신금 지장간 속의 인성인 무토는 12운성으로 병지이니까 록공병좌에 놓입니다. 모치는 록공병이라서 능력이 많고 활발하신 분일 것이고 절에 놓인 부친보다는 모친이 더 능력이 있는 여장무형일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병약한 아픈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모친이 내 지장간 속에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가 봉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인성을 공부로 본다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공부도 잘할 것이지만 역마에 놓이니까 원처 학문하기 쉽고 학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에 임수는 식상인 임수는 일지 신금을 보아서 장생에 놓이니까 록공 생좌에 해당합니다. 식상이 장생지에 놓이게 되면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는 명이라 할 수 있고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일주입니다. 식상이 생록에 놓이니까 말도 잘할 것입니다. 여명의 경우는 생록이라 자식의 덕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자축이 공망이라서 자식이 큰 성공을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식상이 생록이면 자식은 현달할지 몰라도 남편의 기를 죽이고 잔인하고 독한 면을 보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나서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본인이 가정을 책임지는 가주가 되거나 남편과는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업상 대체의 직업성을 갖는다면 이를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지장간 속의 비겁인 경금도 일간 경금과 같으니까 걸록의 노인이 록공, 록좌에 해당합니다. 경신일주는 내 밑에 뿌리를 두었으니까 주관과 신념이 아주 뚜렷하고 고집이 너무 세서 하늘이 무너져도 아닌 건 절대 아닌 사람입니다. 경쟁심이 지나치고 독선적이라서 주변 사람들과 불편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비겁이 록이라서 내 형제도 잘 나가는 성공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비겁이 너무 강하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관이 힘을 못 쓰게 되니까 가주가 되어서 가정 살림을 책임져야 하기도 하고 남편과는 생별 또는 사별할 수도 있어서 해로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경신일주는 정록인 비겁이 강하니까 아주 건강한 모습이고 이런 건강한 모습은 성적인 욕구도 아주 강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재성과 관성이 없으니 인정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사주 명식에 없는 것을 가져올 때는 인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일주만 살펴보는 것이니까 사주에 없다는 전제로 인정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경금이 양일간이니까 먼저 간목인 재성을 인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성인 간목은 신금을 보아서 록궁, 절종에 해당이 됩니다. 간목은 강한 금과 금목 상징의 모습이고 목인 재성이 절대에 놓이니까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버는 만큼 많이 날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나 장사보다는 직장이 더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재성이 절대의 노이니까 처와의 인연이 약할 수도 있고 처는 실제로 병약하거나 아플 수도 있습니다. 처궁에 형제가 놓여 있으니 배우자보다 형제를 더 우선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는 시어머니와의 인연은 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성인 병화를 인종에서 살펴보면禄궁 병종에 해당합니다. 강한 경신 일주는 화가 잘 놓여 있어야 직장 생활도 무난하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명의 경우 남편은 원처에서 만날 수 있고 한량일 수도 있습니다. 남명의 경우는 자식과는 인연이 부족하니까 원처 학문하는 것으로 일찍 떨어져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경신일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경신일주는 타인을 멸시하거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욕심이 강합니다. 그리고 배타적이기도 하고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 주저하지 않고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너무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난 다음에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성격이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상처가 되는 말도 서슴지 않고 말하게 되니까 주위 사람들과도 자주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들을 잘 살피면서 원만한 대인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고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단점 위주로 설명드렸는데요. 그렇다고 경신일주가 장점이 없는 게 아니고 경신일주도 재주도 많고 솔직 담백한 면도 있고 뭐 다른 장점들도 많습니다. 역시 사주 전체를 잘 살펴야 정확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경신일주를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전부가 아닌 만큼 더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경신일주를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주 전체의 형국뿐 아니라 운의 흐름까지도 잘 살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경신일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열심히 영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건강 잘 챙기시는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